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4월 22일 선관위가 지금 해킹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과연 이 선관위에 대한 해킹 시도 누가 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자작극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이었을까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이 지금 4월 26일이니까 해킹이 발생한 지 지금 4일이 지났는데 한번 우리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 선관위의 해킹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대략 한 40일 정도 남았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같은데 이제 찌쩌맹이가 후보로 당선될 게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웃지 못할 꼴불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론에 의해서 대표를 선출한다고 하는 이번 국힘당 내부의 경선 관리 지침이랄까요?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우습지도 않은 아이들이 지금 선거 관리를 하고 있고 전혀 지금 외부로부터 어떠한 조작이나 불법의 부정이 있다 하더라도 알아볼 수 없는 최소한도 그 여론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그 기관에 각각 팀에서 들어가서 그 내부 동향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안 한다. 자, 이러는 가운데 과연 이 나라에서 얼마나 지금까지 횡행되어 온 여론의 조작과 투표의 조작이 이번에도 또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한데도 자, 국민의힘은 전혀 그런 것을 개선할 의지조차 없다. 아니, 의지가 아니라 그러한 사실 자체에 대한 무지함, 무식함, 전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지금 선거를 하겠다라고 지금 웃기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나간 4월 20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간가량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에서 선관위 사이트에 침입하려 한 단서를 잡고 딴 데도 아닌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어요. 왜 선관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도둑놈의 집단이다. 가족으로 구성된 유한회사이다. 있을 만한 존재이다. 헌법기관 아니다. 그저 사적인 도둑놈 집단이다. 자, 이러한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는 가운데에서 선관위 스스로가 해킹이 있었다고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도둑 집단인 선관위의 역할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지금 보궐 대통령 선거가 지금 40일 앞에 와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과연 선관위 말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어쨌든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선이 마무리되고 투표 결과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 선관위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죠. 전산망에 대한 점검, 사이버 보안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은 선관위 스스로가 이 일을 사전에 점검을 한다든지 완벽한 사이버 보안 대책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자들의 능력과 이자들의 심성으로는 도무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국민의 절반 이상은 선관위라는 조직이 있으나마나한 존재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 2030 또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10대들까지도 야, 무슨 어른들이 저 모양이야? 저런 도둑놈들이 모여갖고 공정하게 선거를 한다고 지금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심하고도 불이한 불법 범죄 집단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격 대상이 된 곳이 선관위원회 사이트 중에서도 선거 통계 시스템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통계 시스템. 자, 여기에는 과거에 치러졌던 선거들의 전체 투표율과 정당별 지지율, 이런 데이터들이 보관이 되어 있겠죠. 자, 선관위는요,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대선의 투표 개표와는 무관하다. 신속한 차단 조치로서 해킹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 피해도 없는데 왜 신고했을까요? 하면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보안 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첨가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자들의 이런 입에 발린 거짓말들을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겠습니까? 자, 선관위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는요, 뭐 정직하게 한다, 뭐 원리 원칙대로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사전 투표라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사전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배낭 메고 놀러 가는 포스터, 자전거 타고 놀러 가는 포스터, 산가들 어디론가 이렇게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그런 포스터를 갖다가 많이 게시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본 투표일은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날이다. 이런 것을 국민들 머리에 이렇게 세뇌를 하는 거죠. 세뇌를 해서 여보시게 미리 투표하고 놀러들 가. 그날 무슨 투표를 하나? 그냥 남녀노소 불문하고 미리 투표하고 당일날은 놀러 다녀라. 이거를 독려하던 데가 바로 어디다? 선관위예요. 그러니 이자들은 의도적으로 이 거짓과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누구의 지시? 북한의 지시. 또 누구의 지시?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자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욕을 보여왔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대통령 윤석열의 고뇌찬 결심과 목숨을 건 이 계엄령 발동을 통해서 상당 부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대선의 투표 개표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취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죠. 불안감만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더욱더 의심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 선거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시연을 했는데 시연하는 과정에 봐서니 엉터리인 거야. 또 불합리한 점이 나오고 또 허점이 나오고 그것을 강변하고 해명하는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의 그런 허술한 언변을 듣고 있느라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저자가 진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나? 정말로 판사를 한 사람일까?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지? 알고 봤더니 김용빈이가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이 김용빈이도 원래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선관위 지금 위원장이 누구죠? 중앙선관위 위원장? 노태학인가요? 그 사람 출신이 어딘지 한번 알아보세요. 다 지들끼리 그렇고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끌어다 온 거야. 사람들은 김용빈이 윤석열과 함께 79년도 서울법대로 들어갔다고 해서
윤석열의 친구라고 얘기하지. 분명히 얘기하건대 같은 시기에 대학을 같이 간 거는 동기가 되죠. 그러나 동기생이라 그래서 전부 다 친구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79년도에 서울법대를 들어간 사람이 한 160명 정도 되는데 그 지금 160명 말고도 외교관 자녀 특례로 해갖고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 그냥 형식적으로만 테스트하고 떡하니 서울법대생이 된 이런 자가 있잖아요. 응? 그러면 그런 애들도 동기라고 쳐야 될까요? 날로 먹고 들어왔는데 무슨 얼어 죽을 외교관 자녀야. 중앙정보부가 그게 외교관이에요? 거기가 외교부예요? 해외 근무 나갈 때 외교관이 척 하고 나가서 외교관처럼 뭐 참사관이다, 서기관이다, 공사다 뭐 이런 거 달고 나서 가짜 외교관 행사를 하는데 그까짓 게 무슨 외교관이라고 외교관 자녀 특례로 해가지고 떡하니 서울법대를 들어갑니까? 아이고 그런 애들이 서울법대를 나왔다고 해갖고 지금 다른 대학 가서 교수를 하고 있다?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런 엉터리들 밑에서. 참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망가져 가는지 우리 정말 되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국군이 다 했다라고 이렇게 자조 섞인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군을 다한 게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배금사상, 물질 만능주의가 이제는 거의 극점에 다다라서 이제 파괴되어가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은 조물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이 녀석이 좀 더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 기대와 희망을 접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즉 물질 만능이 제거되고 정신 문명이 고양되는 그야말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새로운 하늘 왕국이 개창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일제히 일소되어 버리는 그런 계기가, 그런 기회가 이제 바야흐로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성관위의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 우리 국가의 주인이 되신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들께서는요, 야, 이거 좀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데 이거 결과 이거 다 또 조작하는 거 아니야? 왜곡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이 한둘이 아니시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 불신, 의혹 많이 확산됐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부정선거 관련된 것은 단 한 건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그냥 다 없던 것으로 처리해버렸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그 재판 과정에서 선관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했고 비난을 했으며, 또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유튜버들, 사실 극우 유튜버 없습니다. 에? 사실을 보도하는 유튜버들이죠. 그리고 일단의 지지층들이 이것을 온 오프라인에서 퍼뜨린 결과다, 그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질 때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는 거고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혹자들은 음모론이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요. 절대로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떠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런 그 망상론, 음모론 해가면서 갖가지 진실이 아닌 얘기들이 마치 진실인 양 퍼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대한민국 언론 중에 방송, 신문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마 유튜버를 하시는 선각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예측과 고견을, 탁견을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면 이충근 박사님, 혹은 뭐 강미연 교수님, 또 다른 뭐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요. 어떠한 공중파, 어떠한 뭐 종편, 어떠한 종이신문 이런 데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예상했던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와서는요, 트럼프가 지금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죠. 2월, 3월, 4월, 이제 90일이 지나고 그는 100일이 돼 가는데요. 자, 이런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혹평, 비난성, 그리고 뒤에서 잡아 끌어내는 듯한 험담, 이런 짓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한국 언론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는요, 지금 금년 내로 중국이 파괴되고 중국 공산당이 해체가 되면서 중국이 지금 갈갈이 4분 5일 정도가 아니라 56개 민족으로 구성되는데 적어도 한 몇십 개 정도로 쪼개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 공산당의 괴멸과 함께 한반도에 대한 셔플, 리오거나이제이션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즉, 남북한 간에도 관계가 지금의 형국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것들도 아마 무자비한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께서 불신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이자들의 입에 발린 듯한 경찰의 신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나라가 이 체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체제 전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며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진정한 공화국 대한민국을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체제 전쟁에서 북한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저들의 무도하고 잔인하고 인간 이하의 전체주의 통제 시스템, 독재 시스템, 신정 왕정 체제, 미신 종교 집단, 사교 집단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과연 이 체제 전쟁에서 국민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뭐 대통령 한 사람 파면됐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보궐선거 어쩐다, 까불 때가 아니에요. 과연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지난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래 1918년경부터 유입되기 시작했던 그 공산주의 사상, 전체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이것들이 100년 넘게 한반도를 계속해서 잔류하고 있으면서 일제 35년간에도 그 사상이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만, 특히나 45년도 해방 이후에 급격하게 본물처럼 터져나온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얼마나 더럽고
피비린내 나는 결과로 몰고 왔는지를 우리 모두가 올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덕분에 6.25 전쟁을 겪고 이 나라는 잿더미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라고 하는 부국의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건국에 이은 부국의 기초를 닦았고 결국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유복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풍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산주의는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는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이 공산주의의 침투, 인간성을 말살해버리는 저 잔인무도한 폐역 도당들의 만행과 음모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와는 한낱 저같이 미물이 떠든다고 해서 얼마나 전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투표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 국민 한 분 한 분의 변화입니다. 자, 지금 무슨 법원이 바뀌고 국회가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식이 고양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이 전 세계를 바라보는, 사물을 바라보는 그 눈높이가 높아지고 고양되고 제고되어져야 바로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치인들 한두 명이 나와서 떠든다고 하는, 그러면 나라가 바뀌어집니까? 물론 바뀌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바뀌셔야 됩니다. 국민 한 분이 바뀌어야만 이 나라의 정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도 바뀌어집니다. 이 나라의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바뀌었을 때야만 비로소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인간 말종도 안 되는 것, 짐승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들이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인간 말종, 쓰레기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것이 감히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 전체의 민도가 밥 먹고 차 사고 이런 물질 문명의 수준은 높아졌는지 몰라도요, 정신 문명의 각성이 되지 않고 역사를 모르고 이념과 사상도 모르는 개돼지, 배부른 개돼지로 변화됐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문명이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봤습니다만은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가야 된다. 서울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ABM이도 몰라보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나와서 뭐 할 겁니까? 좋은 대학교 가고 고시 붙어서 직장생활 하면 뭐 할 겁니까? 그 전에 뭐가 돼야 되죠? 사람이 돼야 되죠. 사람이 되지 않는 놈들에게 무슨 대학이 필요하고 무슨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무슨 좋은 자동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제가 대학 갈 그 무렵에는 보면은요, 만약에 한 반에 70명이면요,
반에서 65등도 못하는 애들이 아버지가 뭐 교수인데 신학대학 교수랍시고, 아니면 뭐 집안에 누가 뭐 교회 목사인데 뭐 어떠죠. 그런 애들이 신학대학을 갔어요. 물론 안 그런 훌륭한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신학대학 가는 애들의 수준이, 당시 예비고사 보통 우리가 서울대학이 275에서 80 정도 맞으면 사회계열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고사도 못 붙는 애들, 즉 170점, 180점도 못 받는 이런 애들이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런 애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가 돼. 강단에 서가지고 뭐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그런데 보면은 참으로 가관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돼가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수많은 국민들이 있어요. 그 몇몇 서울대학교 나오고 고시 붙은 애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온 게 결코 아닙니다. 한여름에 이 용접봉 들고 마스크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용접을 했던 그런 기술자들, 열심히 건설 현장에서 기계와 사투를 벌이고 자연과 벗삼아서 피땀을 흘리는 그런 노동자, 근로자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열심히 농사짓는 농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해준 공장의 누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방진 검사 자식들이, 판사 자식들이, 이런 것들이 지들이 엘리트라고 나서서 온갖 꼴값을 떨고 있는 사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이번에 선거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했을 때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요, 선거 하나만화입니다. 특히나 국민의힘당 여러분들은 통렬하게 지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지금 4명 가운데 지금 2명으로 줄이는 뭐 여론조사도 하고 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부정선거가 뭔지, 여론 조작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너희 같은 것들은 앞으로 무슨 대통령을 만든다 어떤다 이런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이미 돈이 많아서, 그 돈이 어디에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이 많은 모양이에요. 어디서 돈 났을까? 지난 2022년 7월에 미국의 법무부 FBI 만나고 했을 때 한동훈이가 갔던 데가 있죠. 뉴욕검찰청 남부지청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대형 머니런더링, 자금 세탁과 금융, 경제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죠. 분명히 한동훈은 거기서 대한민국에서 전개되었던 암호화폐를 통한 대북 지원 관련된 구체적인 범죄 증거물들을 받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죠. 그러면 그 범죄 수익에 해당되는 소위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를 가지고 원래 그것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돈을 갖고, 즉 암호화폐를 가지고 다른 짓을 하려던 그 세력들과 빅딜을 하고 사례비를 받고 그 자들을 조사를 무마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수조 원을 그쪽으로부터 받아 챙겼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를 받아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팔아서 현금화했다라면은 뻔하죠. 그 돈의 지금 용처와 그 돈의 은신처와 그 돈을 관리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는 것을. 이와 같은 구조적인 기득권층, 이자들의 부패와 부정, 특히나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법조 카르텔의 부정부패는요,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게 한, 대한민국을 부정부패 공화국으로 만든 근본이었다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다시금 얘기하건대 이번 보궐선거에 있어서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이따위 것들은 절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예 관심조차도 갖지 마시기 바라요. 응? 그런 자들에게 나라를 또 맡긴다는 것은요, 바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개, 돼지 이오니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마음 놓고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멍청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산을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 그런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들에게 헌납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승입니다. 감사합니다.